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간호할까요? 완치 없다 그랬습니다. 치료는 결국 대증요법입니다. 네. 이 급성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무조건 ABR을 하도록 합니다. 피로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 조절해주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 관절 보호와 불편감 완화가 아주 중요한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관절 보호의 원칙과 그에 따른 불편감 완화 전략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 표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통증이 있는 부위, 막 발생한 부위가 무릎이다. 그럼 무릎의 활동을 줄이는 것. 등등으로 이제 완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활동과 휴식의 어떤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뭐 쉬는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가 수면을 충분하게 취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관절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되겠고 작은 관절보다는 크고 강한 관절을 되도록이면 쓰도록 하라. 그리고 관절에 긴장감을 주는 자세 있죠.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숟가락을 잡는 데 섬세한 그런 그런 동작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관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도 간호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와 간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너무 국소적으로 그 관절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ADL이 너무 힘들다, 통증도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가급적 활성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의 형태를 심각하게 변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ROM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관절이다 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성형술이나 관절 고정술 같은 수술요법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체중하고 크게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관절염 자체로 인해서 무거운 경우에는 웨이트 베어링 하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해야겠죠. 자, 관절염 치료제는 원칙적으로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몇몇 약물들이 이렇게 뭐 통증 조절을 위해서 또는 보완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고 있고요. 뭐 통증 조절하는 약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라든가 또는 스테로이드 약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주의할 건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잘 한다든가 용량을 잘 맞춘다든가 하는 것들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약물로는 항류마티스제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조절하고 질환의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TNF 차단제가 있어요.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중간 물질이 바로 TNT인데요. 이 TNF죠. 여기 오타입니다. TNF를 차단해서 염증 반응을 막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골의 미란, 골이 자꾸 얇아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해요. 그래서 기존의 약물들이 별로 효과가 없을 때는 이 TNF 차단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NF로 수정을 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이는 약물 중에는 관절강내 주사가 있습니다. 부어있는 관절에다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입하는 약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해당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을 쓴다든가요. 아니면 마약성 진통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WHO에서 권고하는 레더 타입으로 서서히 약은 그러니까 얕은 정도의 약물에서 점차적으로 센 진통제를 쓰는 순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요법을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물리적인 요법으로는 기형을 교정하는 목적, 통증을 조절하는 것, 근육 강화를 하는 것 등을 위해서 우리가 열요법, 냉요법 등의 물리요법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더우물 찜질이나 파라핀욕은 특히 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수용요법, 이건 월풀베스죠. 네, 수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운동 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근육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또 마사지가 매우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현재 액티브하게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는 마사지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는 것,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아주 급성기가 아니라면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휴식을 적절하게 조화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관절이 아프다. 또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제 했던 그 운동은 좀 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어떤 강도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염증의 증상, 변형의 유무, 근력의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파악한 후에 그에 적절한 운동요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유연성 운동이죠. 유연성 운동은 사실 ROM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대한근관절 건강학회를 찾아가 들어가서 보면 제작되어 있는 운동요법도 있고 권장하는 운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신의 관절들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하다가 점차적으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 반드시 환자들이 집에서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아까 ROM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렇게 팔을 막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간 힘을 주어서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력 운동이에요. 이것은 이제 심장 근육을, 심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빨리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 수중 운동, 정지형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운동요법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물에서 하는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따뜻한 온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러한 수중 운동을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손의 척부 사위 변형 또는 또 뭐 있어요? 부토니의 변형, 그다음에 스완넥 디포미티 이런 것들이 초래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어떤 세밀한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손잡이, 그릇, 빗, 변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관절염 환자들은 스스로 만성적으로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쉽게 지칠 수 있고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조 집단 형성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도움을 주는, 지지하는 집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처 전략을 서로 강조하는,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조 관리가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